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단지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에서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서 꼭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파트는 안전하다. 경비 아저씨도 계시고 CCTV도 있고 출입문도 있으니까 도둑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단지 바깥쪽에 철제 보안문을 세우고 있어요. 그냥 문이 아니에요. 카드키 없으면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완전히 막아버리는 장벽이에요. 옆 단주 사시는 분도 동네 어르신도 학교 가는 아이들도 다 막힙니다. 처음엔 저들 이해가 됐어요. 내 집인데 모르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터진 초대형 논란부터 시작할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 하나가 지금 구청이랑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구청은 당장 멈춰라 경고장을 날렸고 입주민들은 우리 권리다 라면서 맞서고 있거든요. 단순히 문 하나 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싸움의 진짜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서울 반포에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분양가가 수십억 원을 넘기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상위 주거단지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서초구청이랑 한판 붙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입주민들이 단지 바깥쪽에 보안문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서초구청이 바로 제동을 걸었어요. 허가받은 적 없다. 당장 중단해라. 구청이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그냥 허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아파트가 재건축할 때 서울시, 서초구랑 약속을 했거든요. 용적률 혜택을 받는 대신에 단지 안에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공보행로를 열어두겠다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 자리에 골목길이 있었어요. 동네 분들이 오가시던 길이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신 아파트 안으로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 덕분에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았고요. 근데 지금 그 약속을 깨려는 거예요. 혜택은 이미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문을 잠그겠다는 거죠. 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여론이 들끓었어요. 돈 있으면 약속도 안 지켜도 되냐? 그래도 내 집 안전이 먼저 아니냐? 의견이 완전히 갈렸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 영상 끝까지 가지고 갈게요. 자, 근데요. 이게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국 여기저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선을 경남 창원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창원에 큰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17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요. 이 아파트가 얼마 전에 모든 출입구에 카드키 보안문을 달았어요. 카드 없으면 아예 발도 못 들여놔요. 입주민분들한테 왜 그러셨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락도 없이 상인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팔려고 했다. 배달 오토바이가 단지 안에서 아이를 친 적도 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막은 거다. 솔직히 이해돼요. 내 돈 주고 산 짐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드나들면 불안하잖아요. 아이가 다쳤다는데 부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아파트가 문을 잠그니까 주변 단지 분들이 발이 묶였어요. 매일 지름길처럼 다니시던 길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린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병원 가시려면 원래 그 아파트 통해서 10분이면 가셨대요. 근데 문이 막히고 나서는 언덕길로 빙 돌아가셔야 해서 30분이 걸린다고 하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인데 이제 병원 가는 게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쪽의 안전이 다른 쪽의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창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막힌 길 때문에 불편하셨던 주변 아파트 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쪽은 다 잠갔는데 우리는 왜 열어놔야 해? 저 사람들도 우리 단지 맨날 지나다녔으면서 자기네만 문 잠그면 끝이야? 감정이 감정을 부른 거예요.
결국 그 동네 아파트 10곳 넘게 보안문을 달았거나 달 준비를 하고 있대요. 한 단지가 문을 잠그니까 옆 단지도 잠그고 그 옆 단지도 잠그고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게 마을 전체가 서로한테 자물쇠를 채우는 모습 같았어요. 예전엔 담장 너머로 된장 빌려주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던 동네였을 텐데요. 지금은 카드키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들어가는 철벽 구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입주민분들이 정말 이웃을 미워해서 문을 잠근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현상 밑바닥에는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돈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자, 한번 차근차근 따져볼게요. 왜 입주민분들이 이렇게까지 문을 잠그려고 하실까요? 안전 때문만은 아니에요. 부산광역시 자료를 보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공공보행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 아파트가 46곳이나 돼요. 이 길은 원래 모든 시민이 24시간 언제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길이에요. 공공의 길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경사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공공보행 통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계단 오르기 힘드니까요. 여기까지는 좋은 취지예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 전기세 수리비를 누가 낼까요? 아파트 입주민분들이에요. 바깥 분들이 마음껏 타고 다니시는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민 관리비에서 빠져나가요. 한 입주 예정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은 공공의 것이라면서요? 그럼 왜 그 길에 딸린 엘리베이터 관리비는 우리가 내야 해요? 바깥 분들은 공짜로 쓰시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일리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매달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 받아보시는 입주민 입장에서는 속이 쓰리실 수밖에 없어요. 내 돈으로 남 좋은 일 시키는 기분이 드시는 거죠. 결국 공공성이라는 좋은 취지가 비용 부담이라는 현실 앞에서 삐걱대기 시작한 거예요. 입주민분들 불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근데 행정당국은 한치도 안 물러서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서초구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서초구청이 레미안 원데일리에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요. 꽤 간경해요. 구청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안문 설치는 시설을 추가하는 증설 행위다. 입주민 3분의 2가 동의했더라도 반드시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세우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재 목록을 쭉 나열했어요. 만약 무단으로 공사를 밀어붙이면 첫째, 위반 건축물로 등재한다. 둘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셋째,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넷째, 건축물 대장에 위반 사실을 기록해서 이런저런 허가를 제한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계속 밀어붙이면 당신들 아파트가 불법 건축물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팔 때도 대출 받을 때도 문제가 생긴다. 재산에 진짜 손해가 간다. 일종의 최후 통첩인 거예요. 혜택만 캥기시고 의무는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입주민분들이 이 경고에 물러서실까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맞는 건데? 입주민 말씀도 맞는 것 같고 구청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양쪽 다 일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모든 아파트가 문을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큰 도시를 떠올려 보세요.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잖아요. 원래 있던 골목길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 자리를 아파트 단지의 한 통로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통로를 전부 막아버리면요. 동네 전체가 미로가 돼요. 10분이면 갈 곳을 30분 돌아가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창원의 어르신처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해요?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보안문에 막히면요? 구급차가 급하게 가야 하는데 카드키가 없으면요? 실제로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어요. 단지의 안전을 위해 세운 벽이 정작 급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래요. 한 단지의 안전이 동네 전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안전한 걸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앞에서 비용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공공보행 통로 엘리베이터 관리비를 입주민이 내셔야 하는 문제요. 근데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대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공공보행 통로 유지 비용 일부를 지자체 예산으로 도와드리는 방안이에요. 공공이 길이니까 공공이 비용을 나누자는 거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 통로를 이용하시는 주변 단지분들이랑 비용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단지만 내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쓰시는 모든 아파트가 조금씩 나눠서 내자는 거죠.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길은 같이 쓰는데 비용은 한쪽만 내라는 건 애초에 구조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 구조를 바로잡으면 굳이 문을 잠그실 이유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산도 마련하셔야 하고 주민분들끼리 합의도 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서로 문 잠그고 싸우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향 아닐까요? 근데요, 여기서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갈등의 맨 밑바닥에 깔린 진짜 변수예요. 지금까지 안전 문제, 비용 문제, 행정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갈등을 이렇게까지 키운 진짜 원인이 따로 있어요. 바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옆 단지 분이 우리 아파트를 지나다니시는 게 왜 불안할까요? 예전 골목길 시절에는 동네 분들이 서로 얼굴을 알았어요. 누가 어디 사시는지, 무슨 일 하시는지 대충 아셨죠? 모르는 분이 지나가시면 저분 누구시지? 하고 눈길이 갔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같은 동 분 얼굴도 몰라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눈 피하고 인사 안 해요. 옆진에 누가 사시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깥 분이 단지 안을 걸어 다니시면요. 그냥 지나가시는 분인데도 왠지 불안해요. 혹시 도둑 아닐까? 이상한 사람 아닐까? 얼굴을 모르니까 의심이 먼저 드는 거예요. 결국 서로를 모르니까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벽을 세우는 거고요. 이게 진짜 변수예요. 보안문 논란은 겉모습이고 그 밑에는 함께 사는 공동체가 흩어지고 있다는 훨씬 깊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웃을 위험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을까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할게요. 당장 모든 보안문을 철거하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입주민분들의 불안도 진짜이고 실제로 사고가 났던 단지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모든 아파트가 문을 잠그시도록 그냥 두기도 어려워요. 동네 전체가 끊기면 결국 다 같이 불편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 해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비용 문제를 풀어야 해요. 공공보행통로 관리비를 입주민분들한테만 떠넘기는 구조를 바꿔야 해요. 지자체에서 도와주시든 주변 단지랑 나누시든 합리적으로 비용을 나누는 게 먼저예요.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요.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해요.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밤 시간대만 통제하신다거나 걸어 다니시는 분은 허용하시되 오토바이는 막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이렇게 하고 계세요. 완전히 여시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닫으시는 것도 아닌 중간 지점을 찾으신 거죠. 문제는요, 이런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얼굴 보고 앉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상 처음에 질문 하나 드렸어요. 입주민분들이랑 구청, 누가 맞느냐고요? 이제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누가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양쪽 다 각자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입주민분들인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싶으신 거고, 행정당국은 공공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만든 구조예요. 혜택은 주시면서 비용은 안 나눠주시고, 약속은 바라놓으시고, 지킬 수 있는 환경은 안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주민분들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마련하시고 대신 입주민분들도 최소한의 공공성은 유지하시는 방향으로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시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서초구의 경고처럼 위반 건축물이 되는 초려의 사태가 벌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합의점을 찾으실지 그 결과는 우리 사회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대한민국 곳곳에서 아파트들이 문을 잠그고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세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가 문을 잠그시면 결국 우리 모두가 갇히게 돼요.
예전 골목길에서는 이웃집 아이가 넘어지면 우리 집 어른이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지금은 카드키 없으면 그 아이한테 가실 수도 없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삶일까요? 문을 다 여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문을 어떻게 관리하실지, 비용은 어떻게 나누실지 함께 이야기하시자는 거예요. 담장을 높이시는 대신 서로 얼굴 보고 말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시면 길이 보여요.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더라도 대화를 시작하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서로를 위험한 존재로 보시는 대신 함께 사시는 이웃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대화의 시작이 됐으면 해요.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